자, 우리 이제 10과에서의 내용은 조동사랑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건 당연히 아니다, 그치? 뭐 조동사 많이 배워봤고 가정법도 여러 번 해봤고, 지은이도 얼마 전에 그 그랜마에서 우리 가정법을 또 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고등 어법 문제로 나올 법한 것들만 이제 엑기스 모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설명을 막 장황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실전에서 문제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요거를 보자는 거고. 자, 조동사 가정법 두 개의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동사부터 설명 한번 들어가 볼게. 조동사는 우리 배울 때도 쌤이 늘 얘기하지만 각각의 조동사들의 뭐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법에서 자주 접할 법한 것들만 쌤이 모아서 설명해 줄게. 첫 번째로 하곤 했다라는 used to 알고 있지? 요거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그런 조동사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하곤 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라는 뜻도 있다 그랬고, 두 번째, 얘는 과거의 습관뿐 아니라 과거의 상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상태였다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얘는 항상 누구랑 비교를 많이 하냐면 조동사 중에 would라는 애가 비슷한 뜻이 있어. 그래서 얘도 would도 과거에 하곤 했다. 이런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둘 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하곤 했다라는 뜻이래.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아까 used는 과거의 습관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would는 그 역할은 못한대. would는 상태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뭘 하곤 했다. 이제 그 해석만 가능한 거야. 근데 used 같은 경우는 과거의 상태니까 였다, 어떤 상태였다라는 해석도 가능해.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겠지만.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서 접할 거는 이거잖아. 그냥 used to와 be used to 동사 원형과 be used to ing. 그거 세 개 헷갈리게 생긴 애들. 그거 이야기만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로 그냥 used to 이거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 써야 돼.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쓰고요. 뜻은 뭐뭐 하곤 했다 또는 뭐뭐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 근데 두 번째로는 요렇게 생긴 애가 있대. 앞에 be가 있고 그리고 used to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요거. 서연이 요거 뜻 기억나니? 보기는 많이 봤던 것 같지? 그치? 얘는 사용하다라는 use를 수동태로 쓴 거라서 사용되다야. be used 여기까지가 BPP 수동태. 그러면 이렇게 딱 자르면 뒷부분은 이거는 누가 봐도 to 부정사잖아. 그러니까 to 부정사니까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를 하기 위해 즉 to 부정사 하는 데에 주어가 사용되다라는 그런 뜻이었지.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요거랑 또 좀 더 비슷하게 생긴 be used to 했는데 이번에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거는 동명사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동명사,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왔다는 건 이때 to는 전치사 to라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나 동명사가 오겠지. 전치사 to는 뜻이 뭐뭐에잖아. 어디에 하는 그런 뜻. 자, 그래서 무엇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생긴 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구별하자 하는 거였어. 그냥 used to, be used to 동사 원형 그리고 be used to ing까지. 됐나요? 각각의 뜻들. 그냥 used to 동사 원형은 하곤 했다. be used to 동사 원형은 하는데 사용되다. 그리고 마지막 be used to ing는 ing 하는 것에 익숙하다야. 그러니까 익숙하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비동사 대신에 get을 쓰게 되면 익숙해지다야. get used to. 요렇게도 많이 써. get used to.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세 개를 좀 구별하시오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동사 파트에서 can이 뭔지 will이 뭔지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 뭐 may가 뭔지 must가 뭔지 이런 거의 기본적인 뜻은 다 알 거니까.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거고요. would rather 얘는 무슨 뜻이더라? 이거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would rather 뒤에 동사 원형 씁니다. 쌤이 A라고 썼는데 요거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고 얘는 뒤에 than을 쓰고 비교 대상 B를 쓸 수가 있어. 그래서 would rather A than B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고 이때 A나 B는 둘 다 동사 원형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해석할 때 차라리 A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야. B보다는. 그래서 해석을 B를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A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than B니까 B보다 이 말이잖아. 그치? 해석 거꾸로 하면 안 돼. B를 하느니 차라리 A를 하겠다. A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would rather A than B가 있고 요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왜 had better 이런 것도 있었잖아. had better도 더 낫겠다, 더 좋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had better 뒤에는 여기는 than 같은 건 못 써요. A than B는 쓸 수 없고 그냥 had better 뒤에 여기 A에 해당하는 거 역시 동사 원형을 써야 돼. had better 하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쓰고 뜻은 이 동사 원형 하는 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요런 표현인 거지.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어떻게 하더라? had better 부정 어떻게 하지요? 안 하는 게 더 낫겠어. 이거는 had better 뒤에 낫 붙인다. had better 낫이고 역시 그 뒤에도 동사는 원형으로 써야지.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요런 뜻이 되겠죠.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요런 had better 또 would rather 의미 비슷하니까. 근데 would rather은 A than B 해서 than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 이때 A, B 자리에는 둘 다 동사 원형. had better 뒤에도 동사 원형.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는 had better 뒤에다가 not을 넣더라. 그 뒤에는 역시 동사 원형. 이런 것들 의미나 쓰임 같은 거 좀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는 조동사가 들어가는데 조금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래서 우리가 수거처럼 외워야 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 자, may가 들어가는 may, well. 이런 거 본 기억 있니? may, well. may 대신에 항상 might 써도 됩니다. 우리 그냥 뭐 may의 뜻, might의 뜻 그러면 뭐 약한 추측 이러잖아. 뭐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may는 허락의 뜻도 있으니까 해도 된다 뭐 이러는데 그거 말고 may well 쓰고 참고로 그 뒤에 동사는 여기다 원형을 딱 씁니다. 요거 어떤 뜻이냐면 이 동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거야. 땡땡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may well은 당연이라고 외울게. 두 단어잖아. may well. 그래서 당연. 요렇게 좀 기억할까? 땡땡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요런 의미래. 자, 그런데 요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may as well 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랑 비교를 하자는 거야. 자, 요거 두 개 비교 좀 할게. 물론 이때도 may 대신에는 might를 써도 되고요. 뜻은 똑같습니다. 자, may as well. 얘는 지금 단어가 3개지. may as well. 3단어라서 기억하기 쉽게 쌤이 이렇게 적어줄게.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적어줄게. 더 낫다. 3글자니까. 3단어는 3글자. 그냥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다. may as well은 그런 뜻이래. 이 동사를 하는 게 낫다. 이거 하는 것이 낫다. had better하고 비슷하다. 그쵸? 그런 뜻입니다. may as well. 그냥 may well과 두 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요거를 구별하라는 거야. 요런 의미가 있었고, 자, can 들어가는 조동사 can이 들어가는 것 중에서 관용적인 표현. 요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는 거다. 자, cannot help 그 뒤에 동명사 ing를 쓰는 cannot help ing. 서연이 이거 혹시 뜻 기억나니? 그렇지. 이 ing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할 수밖에 없다. 요거랑 그런데 같은 표현으로 요거 있어. cannot but 쓰게 되면 그때는 ing 아니고 동사 원형을 뒤에 써야 돼. 뜻은 똑같습니다. 이 동사 원형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뜻인 거지. 그래서 cannot help ing 또는 cannot but 동사 원형. 요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그냥 used to부터 해서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ing 그리고 뭐 would rather A than B 여러 가지 표현들 나왔다 그지? would rather A than B도 있었고 had better 동사 원형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밑에서 또 봤던 may well, may as well 그리고 cannot help ing 뭐 cannot but 동사 원형까지 그러니까 조동사가 들어간 다양한 관용적인 표현들이나 혹은 비슷하게 생겨서 조금 헷갈릴 법한 요런 애들 한번 정리를 해봤다. 요거 문제 풀면서 너희가 또 다시 한번 익히면 되겠어. 이거 그냥 뜻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치? 뭐 문법적으로 이해하고 자시고 할 내용이 없는 거지. 그냥 뜻 외우면 되는 애들이다. 자, 그리고 조동사 하면 고등부에서는 또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거 그거 있잖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고를 쓰는 그런 경우들. 그거 의미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 조동사 뒤에
동사를 have pp꼴로 쓰던 거. 자,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 추측의 뜻을 가진 조동사 3개, 그거부터 해야지. 자, 약한 추측, may,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약하게 추측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 이런 may 뒤에다가 have pp꼴 쓰게 돼. 약한 추측인데 대신 이렇게 have pp 쓰면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과거 일에 대한 추측으로. 자, 그러면 이제 강한 추측 must도 마찬가지죠. must have pp 이러면 원래 must가 이제 뭐뭐임이 틀림없다, 뭐뭐함에 틀림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과거 일이 되니까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겠지.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자, 그리고 추측 마지막 3번째가 cannot. cannot은 추측의 뜻으로는 일리가 없다.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추측하는 뜻이거든, cannot은. 자, 그런데 이거 뒤에도 have pp를 쓰게 되면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이 되니까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쓰는 거 하면 일단 요거 3개. 추측의 뜻을 가진 요거 3가지 얘네들 뒤에다가 동사를 have pp꼴로 쓰면 과거 일에 대한 추측 요렇게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으로 해석하기 요거 기억하고 여기다 우리 플러스해서 요거 하나 더 외우잖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나 충고의 뜻 should 있지요.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는 should 그거 뒤에도 동사를 have pp 쓸 때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 일이니까 뭐 해야 한다의 과거니까 뭐 해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실제로 안 했잖아. 그래서 should have pp는 했어야 했는데 우리 그렇게 해석하지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다. 안 해서 후회하는 거였잖아 이거는. 자, 그래서 요렇게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붙이는 요거 4가지 정도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각각의 뜻을 기억해야지. may have pp 그러면 너희가 해석을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must have pp 그러면 했음에 틀림없다. cannot have pp는 했을 리가 없다.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후회하는 거. 물론 shouldn't have pp 하면 안 했어야 했는데 이러고 이제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겠지 뭐. 됐죠? 그래서 적어도 요거 4개 정도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붙일 때의 의미 알면 돼. 그래서 요런 뜻들 요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 요런 거 있어. 이것도 들어봤을걸? 주장하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명령하다 떠오르는 거 있니? 있어야 되는데. 자, 없으면 다시 들어보자. 주장하다 영어로 뭐지? insist. 제안하다 그러면 뭐 suggest. 충고하다, 제안하다 뭐 propose 이런 것도 있겠죠. 요구하다 demand. 요구하다 뭐 request. 많아. 명령하다 그러면 뭐 order, 충고 advice도 있지. 그러니까 요런 동사들. 자, 지금 쌤이 쓴 요런 동사들은 일단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쓰지요. 그러니까 물론 목적어는 그냥 명사 한 개 쓸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동사들의 목적어로 명사 한 개 쓰는 게 아니라 대절을 목적어로 쓸 수 있잖아. 대절의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충고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자, 다시 기억할게. 제안이나 주장이나 명령, 요구, 충고 따위의 요런 동사들. 일단 동사들을 눈에 좀 익히게. 그러니까 저런 타동사들의 목적어로 대절을 쓸 때 이때 주의할 점이 있대. 대절이면 일단 접속사 대 뒤에는 주어도 쓰고 동사도 쓰고 이렇게 문장을 쓰겠지. 자, 그래서 주어를 쓰고 근데 이때 동사를 쓸 때 서연이 여기 뭐 집어넣는지 기억나? 이거 기억나네. 그래. 여기에 해야 한다라는 should가 들어간대. 근데 쌤이 괄호 쳤지요. 왜? 왜냐하면 요 should는 생략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생략해도 돼. 그래서 괄호를 딱 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should를 쓰든 안 쓰든 어쨌든 이 should의 영향 때문에 그 뒤에 동사를 무조건 어떤 꼴을 쓴다? 원형을 쓴다. 요 내용이야. 그래서 이 원형 쓴다라는 요 부분에 너희가 포인트를 두고 이거를 좀 기억해야 돼. 기억할 수 있겠어? should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그가 suggest 제안했어요. 그런데 대절의 내용을 제안했어요. 그냥 suggest는 사실 그냥 동명사 뭐 이런 거 목적어 쓸 수 있거든. 그가 뭐
going camping tonight 오늘 밤에 캠핑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쓸 때 그냥 going 이렇게 동명사 바로 쓰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대절의 내용을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캠핑 가기를 이럴 것 같으면 we should go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should를 안 쓰더라도 go를 쓴다는 거고 we 다음에 go 나오는 건 별로 임팩트가 없으니까 주어를 he라고 해볼게. 그는 제안했어요. 그가 그를 제안하면 이상하네. she라고 할게. 그녀가 호텔을 좀 예약해야 된다. 네가 호텔 좀 예약하지. 이렇게 그녀에게 제안을 한 거야. 자 그러면 그녀가 예약하다 영어로 book 쓰면 돼. 책이라는 book. 걔가 예약하다야. 그런데 그 book 어떻게 쓰자고? suggested 이거 제안한 게 과거니까 이것도 시제 맞춰야 되니까 과거로 이렇게 쓸까? 아니요. 그러면 she는 3인칭 단수니까 이렇게 s 붙인 꼴 이렇게 쓸까? 아니요. 어떻게 쓰자고? 동사 원형으로 그냥 book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야. 왜? 요 앞에 뭐가 생략? should가 생략이 돼서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으로 그냥 book 쓰는 거야. she가 주어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돼? 왜냐하면 suggest 제안하다의 목적어인 대절 아니라서 이런 대절 안에는 주어 뒤에 동사를 원형 씁니다. 사실 그 앞에 should가 생략된 거라서. 그래서 심지어 비동사도 어떻게 쓴다고? 그녀가 좀 예의 바르게 굴 것을 그 남자가 제안했어요. 뭐 이런 내용 써볼게. 그러면 she is polite. 그녀가 예의 바르다죠. she is polite. 그런데 is도 심지어 is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써야 돼. be라고 써야 돼. be polite야. 왜? 여기에 should 생략된 거니까 동사를 이렇게 원형 써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저 동사들을 좀 기억해야 되겠네. 주장하다 insist, 제안하다 suggest나 propose, 요구하다 demand, request, 명령하다 order, 충고하다 advice 같은 이런 동사들 얘네들의 목적으로 대절 쓸 때 그 대절 안에 동사를 원형 쓰자라는 이야기야. 됐어. 여기까지는 접수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insist와 suggest는 쌤이 조금 따로 이야기 좀 할게. 왜 따로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사실은 should가 무슨 뜻이냐? should는 해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당위성이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일 때는 should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insist 주장하다 또는 제안하다 suggest 같은 이런 애들이 suggest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내용을 제안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suggest는 제시하다 암시하다 그러니까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을 수 있어. suggest 그런 의미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만약에 그냥 그가 암시했어요 또는 보여주었습니다. 대절의 내용을 뭐 자기 책에서 보여주었어요. 이러면은 대절의 내용은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 해야 합니다라는 제안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사실에 대한 제시나 암시 그런 뜻일 수 있겠죠. 주장하다도 마찬가지잖아. 그는 주장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사실에 대한 주장할 수 있잖아. 지금 여기까지 알아듣겠니?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나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그런 사실을 보여주거나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으니 그럴 때는 should를 그러면 쓸까? 쓰면 안 되겠지. should는 해야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should 안 쓰니까 동사도 원형 쓰는 게 아니라 동사도 알맞은 꼴로 써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는 제시했어요. 보여주었어요. 어떤 사실을 보여주었냐면 과거에 그 사람들이 had built 만들었다고 뭐 그 도시를 과거에 그 도시를 그들이 만들었었다라는 내용을 그는 뭐 책에서 보여주었어요.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가면서 이런 사실을 암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는 이거 봐 시제 봐. had built라고 내가 대과거를 썼어. 왜냐하면 그가 보여주었다라는 게 과거인데 이 뭐 2세기 때의 사람들이 그 뭐 도시를 건축했다, 건설했다 하는 내용은 그가 주장하고 제시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옛날 일이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시제에 맞게 뭐 대과거 쓰면 대과거 쓰고 뭐 과거 시제 써야 되면 과거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는 should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insisted 마찬가지야. 자, 그는 주장했습니다. 대절의 내용인데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어 있었던 일에 대한 사실에 대한 주장할 수 있잖아. The accident 그 사고가 had occurred
뭐야 이거? 발생했다 라고 주장했대. there. 거기에서 그 사고가 발생했다 라는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의 내용이니까 여기는 should가 안 들어가니까 역시 이것도 주장한 것보다 사고 일어났던 건 더 옛날이니까 과거보다 더 옛날이면 대과거 써야지 이러면서 대과거 시제로 had pp 막 썼어.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suggest나 insist 같은 애들은 무조건 대절의 동사 원형이야 하기 전에 내용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 당위성에 대한 즉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안이나 주장이라면 동사 원형이겠지만 사실에 대한 제시나 또는 주장이라면 그러면 시제에 맞게 동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점까지. 됐나요? 조동사 파트에서는 요 정도의 내용을 알면 돼. 이해했니? 선생님 왜 표정 왜 멍한데 알아들었지? 이거 문제 나중에 풀어보면 너희들이 감이 올 거야. 자, 이제는 가정법 해볼게. 그래서 조동사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요 정도 엑기스로 너희가 요런 정도의 내용을 좀 알면 되겠고 가정법도 가보자. 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그랜마 인사이드 할 때 가정법 최근에 했었거든. 기억이 나겠죠? 일단은 if 가정법이든 I wish 가정법이든 혹은 뭐 as if 가정법 그리고 뭐 without 가정법 요런 것까지 배운 적 있을 거야. 이런 가정법들은 시제가 두 가지 있었잖아. 가정법 시제 두 가지 기억나? 가정법 과거가 있었고 그렇지. 또 하나는 가정법 과거 완료 맞아. 이렇게 두 가지 시제야. 그렇게 알면 돼.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근데 이름은 과거였지만 사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일에 대한 반대다. 그치?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라서 해석할 때도 우리가 현재 시제처럼 했어. 만약에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해석한다고. 내가 돈이 많다면 이렇게. 그러면 뭐 할 텐데 뭐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게 가정법 과거였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지 얘가 바로 과거 일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얘네 해석할 때 만약에 내가 어제 거기 갔었다면 뭐를 했을 텐데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요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얘는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고 요렇게 두 가지. 그래서 if 가지고 한번 해보면 공식 기억하라 그랬어. if 절에 자, 접속사 if 뒤에 당연히 주어를 쓰겠죠.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는데 동사를 과거 시제로 쓰면 되지. 이게 if 가정법 과거잖아. 자, 그럼 if 절은 이렇게 썼고 주절에서는 주어 뒤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이거죠. 조동사의 과거, would, could, might 같은 그런 애들. 조동사의 과거 쓰고 그 뒤에 동사는 원형으로. 요게 규칙이었잖아.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야.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하자 그랬어. 왜냐하면 앞부분에 if절이 나와 있으면 요거를 보고 너희들이 그러면 주절은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 알 수 있고 아니면 주절이 나와 있으면 그걸 보고 주절이 I would go there 이었으니까 그러면 if절에도 if I had enough time had라고 나 동사의 과거형 써야지 요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렇게 공식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럼 밑에 것도 공식 써볼까? 가정법 과거 완료. 얘는 이름이 과거 완료기 때문에 if절도 이름 따라 가기로 했어. 과거 완료는 had pp라고 쓰잖아. 그래서 if절 안에 동사를 이렇게 had pp 꼴로 쓰고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 would, could, should, 뭐 might 같은 거 쓰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얘는 have pp 꼴로 쓴대. 요게 공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 if절은 had pp, 주절은 조동사 과거 뒤에 have pp. 됐지? 그래서 이 두 가지야. 그런데 우리 if 가정법은 사실은 세 번째로 뭐도 있냐?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있대. 혼합이니까 말 그대로 1, 2번을 합친 거야. 어떻게 합치냐 하면 만약에 뭐를 했었다면 하는 요 if절은 과거 일이라서 얘를 쓸 거야. 원래 과거 일은 가정법 과거 완료 쓰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if절은 과거 일을 가정하는 거라서 if 주어 had pp 썼는데 근데 주절은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할 텐데 이런 경우 있잖아. 만약에 내가 어제 그렇게 대청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안 피곤할 텐데 이런 거. 주인아 그지? 작년에 네가 그 도시로 이사를 안 갔었더라면 우리 지금 같은 학교 다닐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이해돼? 그래서 if 절은 과거 일을 가정
뭐뭐를 했었다면 이렇게 했었더라면 요렇게 쓰고 근데 주절은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럴 텐데 이럴 수 있을 텐데 하는 이게 혼합 가정법이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공식은 어떻겠다.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떼와야 되니까 had pp 쓰는 요 부분을 가져오고요. 대신 주절은 가정법 과거 떼와야 되니까 저 부분을 떼오면 되겠네. 쌤이 물결 해놨는데 다시 요거 if절은 과거일이니까 요거를 떼오고 주절은 현재 일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니까 저 부분을 떼오는 거지. 그래서 공식이 if절에는 주어 뒤에 had pp 쓰지만 대신 주절은 요렇게 생긴. 와, 보통 if절 보고 얘는 가정법 과거네,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네. 그거 판단해서 우리가 문제 풀었는데 혼합이 나와버리면 그럼 어떡하죠? 대신 이런 거는 명확하게 줍니다. if절에는 막 then 같은 게 막 주어져. 그때 그랬었더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작년에 뭐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낼 만한 단서가 보통 이런 부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러면 뭐 할 텐데처럼 막 now라든지 이런 거를 줘. 주는 경우 대부분이고 안 그러면 너희가 해석해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어젯밤에 내가 밤을 안 샜더라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졸릴 텐데 뭐 이런 식인 거지. 됐죠? 그래서 이런 혼합 가정법도 있기 때문에 혼합 가정법에 생긴 꼴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if 가정법에서는 뭐 예문 하나 써볼게. If I were rich 이러면 이제 내가 만약 부자라면 이렇게 해석하죠. If I were rich. 알다시피 우리 비동사는 과거형 적을 때 was 말고 그냥 무조건 were 적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if I were rich. 만약에 내가 부유하다면 이라고 쓴 거야. 또는 if I had much money 이러면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이 있다면 이런 거지. 뭐 이게 가정법 과거죠. if절의 동사를 그냥 과거형 쓰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유하다면 그러면 주절은 이렇게 쓰겠지. I could 나는 buy 살 수 있을 텐데 뭘 샀고 그 차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가정법 과거인데 자, if 가정법에서는 앞에 있는 if를 생략할 수 있대. 이걸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I were rich만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알아봐요? 그래서 if 가정법에서 맨 앞에 있는 if를 생략하잖아. 그러면 뒤에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주어랑 그 뒤에 오는 동사랑 도치시키면 된대. 그래서 if가 날아가는 대신 I were rich가 아니라 were I rich 이렇게 써야 돼. 나머지는 똑같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제 보다가 이렇게 생긴 애를 딱 봤으면 were I rich? 일단 이상하잖아. was I도 아니고 were I도 어색한데 물음표도 없어. 의문문도 아닌데 동사 주어라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이거 앞에 원래 if가 있었는데 if가 생략이 돼서 지금 도치시킨 거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돼. 가정법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볼까? 만약에 I 요거는 뭐 이렇게 써야 되겠네. had visited 요게 had pp다 그치? the city. 만약에 내가 그때 그 도시를 방문을 했었더라면 그러면 I could 또 뭐 have pp 막 이렇게 쓰여 있겠지. 자, 여기서 if를 생략을 한다.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면 되겠냐? if 날아가면 주어랑 동사랑 도치라 그랬고 had pp라고 썼을 때는 너희들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나 완료 시제라서 have pp 또는 had pp 이런 거 쓸 때 요 had는 일종의 조동사 같은 역할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의문문 만들 때는 주어랑 have나 had 직접 자리 바꾸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도치구문은 had I visited 요렇게 쓰면 돼. 요렇게 딱 쓰면 너희가 이걸 딱 보고 아하 had I 그랬는데 뒤에 물음표가 없고 주절 그냥 이렇게 평서문으로 나와 있고 이러면 너희가 이거 if가 생략된 거구나 알아보면 돼. 원래 if 가정법이었는데 if가 생략되는 바람에 이 주어랑 had랑 자리 바뀐 도치구문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 됐어? 가끔 그리고 if 가정법 중에서 옛날에는 그거를 막 should 가정법 뭐 이렇게도 부르곤 했는데 또는 were to 가정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if 절에 should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미래같이 그 가정을 하기는 해.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뭐 이런 가정 있잖아. 근데 어떠냐? 실제로 내가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만약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같은 이런 가정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가정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어날 가능성이 0%거나 아니면 상당히 없거나 막 그런 가정을 할 때 우리가 should 가정법 또는 were to 가정법이라고 해서 if절 안에다가 이렇게 should나 were to를 쓰는 이런 가정법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석은 과거 일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래 일처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일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가정을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 이것도 if가 생략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I should가 자리가 바로 바뀌겠죠. 조동사 should니까. 그래서 should I 하고 동사 원형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콤마 찍고 여기는 뒤에는 또 막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너희가 이렇게 생긴 문장을 보고 저게 도대체 뭐지? should I 그랬는데 내가 땡땡 해야 하나요? 이런 의문문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애들을 딱 보면 너희가 아 저거 if 가정법인데 if가 생략돼서 I should, if I should 어쩌고 했던 그게 도치가 된 거구나. 그래서 너희 그냥 머릿속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 동사를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if처럼. 그래서 이런 꼴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if를 생략할 때에 이런 쓰임이 있고요. if 가정법 했으니까 나머지 I wish 가정법이나 또는 as if 가정법은 훨씬 쉽잖아. I wish는 이런 뜻이죠. 뭐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늘 가정법들은 현재 사실이든 과거 사실이든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그래서 내가 부자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가정할 때 I wish I am rich가 아니라 뭐라고 쓰면 되겠냐? I were rich. 왜냐하면 현재 일에 대한 가정은 원래 가정법 과거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I wish 가정법도 가정법 과거면 I wish 하고 주어 다음에 동사 그냥 과거형 쓰면 돼. 특히 비동사는 was 말고 were 쓰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뜻은 내가 부자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라서 유감스러운 거지. 그래서 I'm sorry I'm not rich. 직설법으로 고치면 그런 의미잖아. 아유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좀 유감이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요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겠죠. 그러면 과거 완료면은 당연히 어떻게 쓰면 돼? I wish 쓰고 그 안에 had pp 쓰면 되지. had met him 이렇게. 내가 어제 그를 만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어제 일이니까 과거 일에 대한 가정이니까 우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 꼴 쓰면 끝. 이게 끝이야. 단순하죠. 자, 그래서 I wish 가정법 있고 as if 가정법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가 있겠죠. as if 가정법 과거면 여기에는 주어 쓰고 동사는 그냥 과거형 쓰면 되지. 물론 비동사는 was 말고 were 쓸 거야. as if she were a doctor. 해석은 어떻게 하더라? as if 가정법 뜻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잖아. 그래서 as if she were a doctor 하면 마치 그녀가 의사인 것처럼 해서 뭐 she acts 그녀는 행동을 합니다. 뭐 주절은 이런 거 붙을 수 있겠지. 이거 만약에 she acted 그녀가 행동을 했어요. 마치 의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는 과거 되면 어떡하죠? 똑같이 쓰면 돼. 역시 그냥 가정법 과거를 써서 가정법 과거를 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절하고 얘하고 그냥 같은 시점이다. 그걸 나타낸다 보면 돼. 그러니까 그녀가 어제 행동을 하던데 마치 의사인 것처럼 행동하던 그 순간에 의사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가정법 과거 쓰면 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쓰죠? 그럼 as if 쓰고 she 여기는 had pp 꼴이겠지. 뭐 had lived abroad 이게 뭐야? 그녀가 외국에서 사는 것처럼이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 살았던 것처럼이잖아. 과거 일에 대한 가정이니까. 마치 그녀는 외국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speaks 말을 하네요 해도 되고 이게 하루 지나서 말을 스피크드라니 spoke 이렇게 써도 똑같아. 말을 지금 평소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현재형을 쓰든 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서 spoke를 과거를 쓰든 이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살았던 건 말하던 순간보다는 옛날. 그러니까 말은 뭐 지금 평소에 하든 아니면 어제 했든 중요하지 않고 나 어렸을 때 뭐 외국에 마치 살았던 것처럼 발음 굴리고 뭐 내가 그 학교에 다닐 때 하면서 외국 학교 이름 대고 이러면은 과거에 외국에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돼. 그러니까 생긴 꼴은 as if 절에 had pp 꼴로 동사를 쓰면 되지 뭐.
이 두 가지. 됐어?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이때 참고로 as if 대신에 뭘 써도 되냐? as though라는 접속사를 써도 뜻은 똑같다. as though도 as if랑 똑같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뜻이야. 가정법은 하나만 더 할게. 자, 그리고 without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 without은 원래 전치사인데 뭐 없이라는 전치사잖아. 그치? with는 뭘 가지고 뭐와 함께 이건 뭐 가지고 있는 거고 without은 그거에 반대니까 뭐가 없는 상태인데 뭐 없이라는 전치사일 뿐인데 얘가 전치사니까 일단 뒤에는 그냥 명사가 오겠죠. 그치? without money 하면 돈 없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게 가정법으로 쓰인다면 해석은 이렇게 하죠. 만약에 이 명사가 없다면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게 without 가정법이야. 근데 얘도 역시 두 가지가 있대.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가정법 과거면 얘처럼 해석은 이렇게 하겠지. 늘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일에 대한 반대니까. 그지?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니까 만약에 뭐가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 과거. 아니 근데 without 뒤에는 명사 한 개 떨렁 오는데 얘가 시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 without은 전치사라서 이거 자체에는 시제가 없지. 하지만 주절에는 시제가 있겠지. 자, 그래서 without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써. 일단 without 뒤에는 명사만 와요. 이거는 시제가 없어요. 절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주절은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너희들 if 가정법의 주절 생각해봐라. 가정법 과거의 주절 어떻게 쓰더라? 조동사 과거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썼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주절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겠지. 만약에 이 명사가 없다면 주어는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해석이겠지. 실제로 예문을 볼까? 자, without water 만약에 물이 없다면 뭐 할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couldn't survive. 우리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쓴 거야.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보고 여기 주어 다음에 조동사를 과거형 썼네.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썼네. 아, 그럼 이거는 가정법 과거 그거의 주절이지 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앞부분도 너희가 이건 가정법 과거니까 그러면 해석은 현재일의 반대처럼 만약에 물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가 지금 원래 사실이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물이 없다면 우리가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법을 쓴 거고 그러면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으니까 생긴 거는 without 뒤에는 명사만 있어서 이것만 보고는 몰라. 대신 주절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 쓰고 그 뒤에 뭐라고 쓰자?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have pp꼴. 기억나냐? 이거 if 가정법에서 아까 썼던 이거야. 여기서 우리 봐봐. 이렇게 쓰잖아. 주절이 이렇게 생겼고 가정법 과거에서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는 주절이 이렇게 생겼잖아. 실제로. 요거 그냥 보고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주절이 저렇게 생긴 걸 보니 조동사의 과거 뒤에 have pp를 썼다고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해석은 과거 사실처럼 만약에 뭐가 없었다면 이래야지.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만약 이 명사가 없었다면 그러면 뭐뭐 했을 텐데 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것도 예문 한번 볼까? 자, without your help 만약 너의 도움이 지금 요까지만 보면 몰라.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모르잖아. 근데 주절은 이런 거지. 나는 couldn't 하더니 have won the game 이렇게 쓴 거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요 주절을 보고 could 뒤에 have pp를 썼어.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네. 그러니까 해석할 때도 만약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그 경기를 우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야? 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승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거지. 과거 일이다. 그지? 지나갔네. 이미 과거에 네 도움 덕분에 내가 우승을 할 수 있었네. 됐나요? 요게 without 가정법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거를 얘들아 if로도 그러면 풀었을 수 있겠네요. 일단은 이 without이라는 전치사 한 개는 두 단어로는 but for 이라고 고쳐 써도 똑같습니다. but for water 이러면 된다고. but for your help
하면 물이 없다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돼요. 그래서 but for 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이거를 본격적으로 if절로 풀어 써볼게. if절로 풀었을 때는 너희가 그냥 이거 외워야 돼. If it were not for 이래요. 책에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연아 집에 가서 책 봐리.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하고 이 명사를 쓰면 같은 뜻이래. 만약에 이 명사가 없다면 이런 뜻이 돼. 물론 우리는 지금 가정법 과거니까 이봐라 if절 안에 그냥 were 이라고 썼잖아. 이게 가정법 과거잖아. 주절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뒤에 쓰면 되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without 대신에는 but for 써도 되고, 요거를 또 if절로 풀었으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were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되겠냐? had pp꼴로. 그러면 had been이겠지. 근데 뒤에 not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had not been for 요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뜻은 똑같아. 만약에 이 명사가 없었다면 요렇게 돼. 됐죠? 그래서 if절로 풀었을 수도 있고, 풀어 썼을 때는 if it were not for, if it were not for. 가정법 과거 완료면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되겠네. if it had not been for. 그리고 아까 전에 배운 대로 해보면 이거 만약에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치. 그래서 were it not for 이렇게 써도 돼. 얘도 그러면 if를 만약에 생략해버리면 도치시켜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다 똑같은 거야. 물론 얘네들 직설법으로 꽂히면 실제로는 그러면 이게 있어서 뒤에 거를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직설법의 내용까지도 좀 알면 좋겠어. 용고 2학년 교과서에 그게 나오거든요. 요 without 가정법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나올 거고 내신에 중요하게 나올 거라서 이런 거야. without tigers 이게 나와. 호랑이가 없었다면이지 없다면이지 아직은 몰라요. 그치? 호랑이가 없다면 그 동물들이 뭐 사슴 같은 그런 동물들이야. 그런 동물들이 would 그 동물들의 원래 수데이 그냥 간단하게 쓸게 쌤이 increase를 할 것이다. 수가 뭐 증가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야. 잡아먹을 호랑이가 만약에 다 사라지고 없다면 그 초식동물 걔네들의 수가 뭐 증가할 거야. 뭐 이런 내용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딱 보고 이거 가정법 뭐야? 서연아 이거는 가정법 뭐다? 과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왜냐면 주절이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가정법 과거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석할 때 만약 호랑이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해야지. 없었다면 말고 없다면 이러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if절로 풀었으면 if it were not for tigers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됐어? 그리고 실제로 용고 시험에서도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문장 중에 의미가 다른 거 한 개 골라라 해갖고 본문에는 이제 뭐 이런 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보기에는 보기 1번은 이렇게 나와 있고 보기 2번은 그러면 아까 but for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 뭐 but for tigers 막 이렇게 또 나와 있겠지. 또 보기 3번에는 if를 생략하면은 were it not for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개 나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직설법도 나와 있어. 직설법은 이런 거지. with tigers 실제로는 호랑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 동물들이 don't increase 그 수가 늘지 않아요. 또는 won't 늘지 않을 거예요. 직설법으로 고치면 이렇게 고칠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다. 속뜻은 이런 의미다 라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와 있고 마지막 보기 하나에 이런 게 나와 있었던 거지.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쓰면 맞겠냐? 얘는 틀렸잖아.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위에 주어진 건 그냥 가정법 과거인데 과거에 호랑이가 없었다면 증가를 했을 텐데 이건 아니지. 그래서 뭐 답이 5번인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이거랑 같은 뜻으로 여러 가지 이런 without 가정법들 똑같은 표현으로 if로도 고칠 수 있고 but for 그리고 직설법으로 고쳤을 때는 타이거가 있어서 with 해도 되고 아니면 There are tigers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호랑이들이 있어서 so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because of tigers 호랑이들 때문에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있어서 실제로는 있기 때문에 하는 막 because of나 with나 아니면 there is나 there are 써서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의 수가 안 증가한다 이렇게 직설법까지도 이런 without 가정법 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는 if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했을 때 이런 도치 구문까지 됐냐?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가 우리 요 교재의 10과 내용 다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설명이 다 된 거라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그래서 지은이는 문제를 풀 거고 서연이는 집에 가서 풀어와. 알았지? 10과 문제 다 풀어와.